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감성적 언어를 잘 사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시민. 서린이 위로, 격려, 칭찬의 말을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지지하고 세워준다면, 시민은 말을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타인의 정서적, 감성적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과 배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솔직한 동인이에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난 널 이해하고 싶단다. 그러려면 네가 날 먼저 도와줘야 돼.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집을 나갔어요. 영원히 나갔어요. 자, 눈물을 닦아야지. 예쁜 얼굴에 이게 뭐야? 아이들한테는 울었다고 하지 말자. 네, 선생님. 오늘은 꼭 말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특별히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거든요. 감정을 교류하고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요, 선생님. 시릴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시릴로는 착해요. 시릴로를 야단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지? 음악 시간에 모두 노래를 하는데 너야말로 거울에 네 얼굴이나 비춰봐라. 색깔이 같은 애들한테 나가봐. 말이야. 말이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바보같이 울지 마. 우린 모두 널 좋아해. 내 곁에 있다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겠죠. 내 곁에 있으면 너무 좋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민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를 참 잘 받거든요. 다리맨이 교무실에서 야단 맞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편이라서 그런데요. 거칠고 무례한 것, 욕설이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큽니다. 남의 애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애는 내 동생이야.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때릴 거야. 이건 집안일이야. 영탄장수 녀석. 이뚱보 바보. 남의 애를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너 살 뺄 국리나 하셔. 어? 동생을 괴롭히는 애보다는 뚱뚱한 게 난 훨씬 좋아. 사실 싫고 밉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인데, 자기만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그 경멸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외죠.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거친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타인에게 행한 무례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담즙질의 거침, 성급한 다혈질이 이따금 보일 수 있는 욱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전에 일본 가는 그 짧은 비행기 안에서 유아 동반 승객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막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가는 한 승객이 이제 거칠게 좀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무원들은 걱정을 하죠. 그 승객이 컴플레인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승객이 장문의 불만을 쓰신 경우가 있었어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좀 놀랬죠. 이 승객이 매우 조용하고 친절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기 엄마의 이 불안함, 이 불편한 마음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옆 승객의 불편까지 자신의 불편으로 느끼면서 컴플레인하는 오지랖이었죠. 상처받은 시민의 소심한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욕발 1등석 항공기에 있던 중년의 미국인 부부였는데요. 아주 매우 친절한 분이셨어요. 특히 부인이 너무 친절하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셔서 기억에 남아요. 승무원을 부를 때 honey, excuse me, honey 막 이러시고 물 한 잔에 드려도 thank you. 뭐 땅콩 드시겠어요? 그래서 땅콩을 드려도 thank you, honey, sweetie. 약간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녀가 좀 많으셨어요.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입양 자녀가 있었는데 또다시 타국의 어린 자녀를 입양하러 가는 비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고아를 입양하러 가는 길인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라면서 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똑단발에 한국의 전쟁 고아 아니면 그 레미제라블의 코제트 같은 조금은 남루한 차림새의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아이를 보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막 사랑과 친절이 느껴지고 막 눈빛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막 거짓없는 순수한 열정,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시민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민이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7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약 30%가 시민이 발달돼 있어요.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진다라고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미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시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무척 겁이 났었어요. 그렇지만 이젠 힘나요. 여러분과 같이 지낼 올 한 해는 분명히 멋진 한 해가 될 거예요. 난 믿어요.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세기의 배우 오드리 헵번. 배우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웠던 건 그녀의 주름과 함께 늘어난 봉사와 헌신이었어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 세계를 다니며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거든요. 또한 배우 신혜라 씨도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본인의 자녀가 있음에도 공개 입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민, 내 안의 시민을 꺼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민감한 목인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있군요. 누구나 강도도 될 수 있겠군요. 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강도 만난 사람이 될지 모르고요. 내가 언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방관자로만 우리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참 많이 바라지요. 아팠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내 사업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부도가 어떻게 잘 막아줬어요. 기적입니다.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기적은 벌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언제 성매매 대상으로 어린이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어린이가 여러분 한 분의 그 마음, 작은 선택 때문에 그 아이의 딱딱한 발에 신발이 신겨집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한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태어나자마자 괴로움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여러분의 작은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지만 최선의 선택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도자가 돼서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한 명의 어린이가 멀리 사진 속에서만 보이는 배고픈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랑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랄 수 있는, 순간순간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제가 변한 것처럼, 차인표 씨가 변한 것처럼 변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할리우드를 떠나 자신의 두 번째 숙명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가로 타인의 삶을 구하는 데 인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죠. All the babies are gone. There were almost no infants under 5.